안녕하세요, 오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네시스 GV80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으로 제네시스가 강조했었던 여러가지 신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평소에 슬라롬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콘을 세워놨습니다. 보통 슬라롬 진행할 때 저희가 적어도 50, 60km 이 정도로는 슬라롬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약 40km에서 50km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움직임을 이제 최적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콘을 세워놨습니다. 자, 지금 40km 정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핸들링이 이어지고 있고요. 노면이 살짝 미끄러운 상황이에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럭비공처럼 생긴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슬라롬을 잡아 돌릴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네요. 이 양쪽 끝을 꽉 잡으면 이 디자인 자체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주행 안전장치는 전부 꺼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40km에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속도를 확실히 차가 크다 보니까 뒤가 앞보다 더 민첩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차들의 요즘에 이제 뒷바퀴 조향 시스템을 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날렵할 것 같습니다. 네, 슬라롬 테스트는 몸풀기였습니다. 차의 운동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테스트였고요. 지금 이제 진행할 급차선 변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서 장애물이나 야생동물, 그리고 갑자기 정차한 자동차를 만났을 경우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차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테스트입니다. 주행 안전장치는 거의 대부분 운전자분들께서 주행 안전장치를 켜고 달리시기 때문에 저도 이 테스트는 주행 안전장비를 켜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는 시속 70도 괜찮은데 80도 괜찮은데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차가 낼 수 있는 그 속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내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거죠. 시속 50km 정도에서는 GV80도 굉장히 부드럽게 장애물을 넘어가네요. 자, 시속 60km가 되니까 살짝 콘을 쳤는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콘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저걸 꼭 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테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그때 차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느냐, 뒤가 흐르느냐, 불안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노면도 젖은 상태인데 일단 시속 60km 가까운 속도에서도 제 지배 하에 있어요. 불규칙하게 이 코스를 크게 벗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게중심이 시속 65km 정도로 달리니까 그때부터 하중 이동이 조금 더 명확하게 티가 납니다. 지금은 약간 언더스티어를 밀려가는 상황, 물론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 차선으로 복귀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속도가 조금 더 높았더라면 한번 꺾은 다음에 다시 반대로 꺾을 때 조금 더 심각하게 모션이 크게 차가 휘었을 것 같아요. 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i30 같은 경우는 핸들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지프 차량들은 이 컨트롤이 제어가 너무 안 돼서 차가 거의 붕 떠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벤츠의 A클래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전복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적인 하중 이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속을 하는 상황, 그때는 하중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상황, 그때 속도가 줄면서
하중이 앞으로도 오고 핸들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도 하중 이동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죠. 65. 65 정도에서도 지금 원상복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 상황에서는 65km 정도가 이 차 한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속도만 더 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한 70km를 달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속 100km에서 완벽하게 정지하는 데까지 몇 미터가 소요되는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80, 90, 100. 제가 그 현대기아차로 서킷 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브레이크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한 2세션, 그리고 뭐 강병희 선수 기준으로는 한 세션, 이 정도를 타게 되면 패드가 거의 없어져요. 네, 일단 급제동하는 상황에서 경고등을 켜주기도 하고요, 안전벨트를 꽉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시속 100km에서 제동을 했을 때 뭔가 불안한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멈추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이 GV80에 들어간 여러가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고속도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A2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차선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물론 조작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차선을 변경해 준다. 그리고 이 행위 같은 경우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도 있고 이 사방을 확인해 주는 여러가지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 센서가 허락하는 내에서 지금 차선 변경에도 안전하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어야만 이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아마 뒷차를 감지하면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고요. 지금처럼 후측방 경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왼쪽에 차가 지나가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이 기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HDA 시스템을 켜놓은 상태로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 방향 지시 등을 살짝 움직여줍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차선을 바꿔줘요. 옆에 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경고음도 내고 앞에 계기판에서 표시도 해줍니다. 좀 조작법이 까다롭긴 합니다. 방향지시 등을 완벽하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반 정도만 내려면,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네, 저희는 지금 용인 GHP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네시스 GV80의 출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다이나모 위로 GV80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4륜구동 시스템, 디젤 엔진들이 조금 출력 손실이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출력과 이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가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다이나모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가 제일 낮게 나왔어요. 이제 차가 엔진이 열이 받기 전에 247마력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 받고 나서는 254마력, 256마력, 258마력. 이게 엔진 제원이 278마력, 78마력. 네. 그러면은 뭐 한 20마력 정도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 모델인데도 지금 10%가 채 안 되게 지금 손실이 왔기 때문에 출력은 상당히 되게 잘 나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이나모 찍어보고. 또 단점이 이게 이제 조금 3,800 구간서부터 네. 많이 빠져요. 아, 피크 치고 이제 거기서부터. 물론 디젤들이 이제 후반번에서 많이 네. 빠지는 건 맞는데 3,800 이후로 좀 그래프가 좀 급격하게 빠지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토크밴드는 지금 저희가 뭐 한 2,200 정도부터 샘플링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토크밴드가 3,300까지는 토크가 일자예요. 실영역 구간이죠. 네. 실영역 구간에서 되게 이제 힘을 잘 쓸 수 있는 토크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력도 지금 뭐 한 3,800까지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솔직히 3,800 넘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풀악셀을 하기 전까지는 뭐 솔직히 4,200까지 안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내 영역권에서는 되게 잘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이 원래 278마력인데 258마력까지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총 4번을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만 240마력 정도의 출력이 나왔고, 그 연거퍼 3번을 다시 했을 때 전부 250마력대 출력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GV80이 좀 더디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은 다이노 테스트에서 살펴본 출력은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때마침 DS7 시승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DS7에도 카메라로 지형을 확인하고 서스펜션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저희가 예전에 시승기를 찍을 때도 전방 카메라를 가려놓은 상황과 가려놓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카메라를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차가 반응을 다르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GV80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볼게요. 자, 지금은 카메라가 작동한 상태고요. 시속 20km 정도로 달렸습니다. 승차감이 괜찮아요. 이 DS7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탑재된 신기한 자동차입니다. 자, 속도를 35km 정도로 높여 볼게요. 35km. 지금 임시로 세워진 이제 방지턱인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방지턱이 높은 편인데 지금 DS7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넘어가요. 크게 둔탁한 느낌이 들지 않고 충격을 상당히 빠르게 상쇄를 시켜주네요. 자, 이제 테이프로 전방 카메라를 가려놨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가려놨기 때문에 이 전자제어 시스템이 약간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 DS7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가 상당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시속 30km 정도, 처음엔 시속 30km 정도로 서행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카메라를 통해서 전자제어 했을 때 저는 이 앞바퀴가 이 방지턱을 넘어갈 때의 느낌이 강했고, 뒷바퀴는 사실 앞바퀴에 신경 쓰다 보면 거의 생각나지 않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뒤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거칠게 반응해요. 신경질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뒤가 바운스가 세졌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높여 볼게요. 35km. 처음 방지턱에 닿았을 때, 바퀴가 닿았을 때 앞바퀴도 뿐만 아니라 뒷바퀴도
처음 방지턱에 닿았을 때 상당히 거센 반발력이 느껴지고요. 방지턱을 넘은 이후에도 그 여진이 느껴집니다. 자, 시속은 30km.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 보겠습니다. 얘가 DS7보다 승차감이 더 딱딱한 느낌인데? 자, 속도를 좀 높여서 35km. 근데 신기하게 일단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DS7이 승차감이 더 좋은데? 저 방지턱 넘을 때는? 이게 물론 타이어 영향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22인치 휠이 들어가서 조금 더 거세게 반응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GV80과 뭐 DS7이 승차감이 누가 더 좋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인지했을 때, 그리고 카메라를 가렸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한번 가려 볼게요. 자, 시속 30km. 아, 차이 많이 난다. 확실히 카메라를 가리니까 둔탁한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지고 한번 충격을 단번에 상쇄하지 못하고 여러 번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는 딱딱하긴 딱딱했는데 한 번에 툭 치고 넘어갔거든요, 방지턱을. 근데 지금은 방지턱을 치고 여러 번 바운싱이 있어요. DS7처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아마 속도를 높이면 그 차이가 더 많이 날 것도 같습니다. 시속 40km 정도. 아이고, DS7도 그렇고 GV80도 그렇지만 이제 뒤쪽이 SUV들이 이 서스펜션을 굉장히 좀 하드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뒤가 퉁퉁 튀기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분명 그런 차는 아닌데 상당히 둔탁해졌습니다, 서스펜션이.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GV80이 얘기는 해줬지만 저희가 별도의 측정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133,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양호하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외부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자동차 안은 그 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V80 같은 경우는 캐빈 필터라고 하고 에어 필터라고도 하는데 보통 대시보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GV80은 그 안쪽에도 한 개가 있고 이쪽 바깥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3열 시트 오른쪽 편에 작은 필터가 하나 더 있어요. 필터 2개로 지금 2번 이중으로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가 얼마나 청정한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미세먼지도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여서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죠. 자동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공기청정 모드가 지금 돌고 있죠. 자, 별도로 에어컨 조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기청정 모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달려 볼게요. 네,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지금 굉장히 약하게 틀어져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마 더 강하게 틀면 조금 더 빠르게 미세먼지가 줄어들 거예요. 네, 이제 보통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낮아졌고요. 자, 이제 공기청정 모드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바깥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바깥 공기가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 상황인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 수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필터를 써야 되고 필터가 여러 개면 더 좋습니다. 국산차 중에서 이렇게 필터 2개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네, 거의 지금 가장 이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수치도 낮아졌고 초미세먼지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제네시스 GV80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리뷰어의 주관이 많이 담긴 시승 영상을 찍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관적인 시승 영상도 찍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객관화돼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테스트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